막스의 식사의 비밀에 대해서 읽는 중에 지금 두경부 부부의 뇌하수체의 거대 종양에 대한 여성 44세의 진단에 대해서 1943년 6월 마운트 시나이에서 병원 보건 환자는 두 눈이 차츰 어두워져 가는 것을, 그리고 복시 현상도 2개월, 또 오른쪽 눈의 척도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들이, 그래서 또 오른쪽 눈과 코의 사원이 이리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초기 진단 뇌하수체의 색소 형성 선종이라 했는데, 그래서 뒤에 고단병원에 뇌 부서에 보내졌을 때 환자의 상태는 이렇다. 뇌하수체에 엄청나게 큰 종양, 대단히 비대해져 있었고, 주위에 뼈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상태,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고 왼쪽 눈의 시신경이 거의 파괴되어 있었는데, 환자는 의식이 없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는데, 환자의 천적 가운데서 한 분이 많은 양의 과일과 야채즙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8개월 후에 남편의 비서 일을 다시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일을 충분히 해내고 있으며, 왼쪽 눈이 망막에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지만은 또 불편 없이 읽고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안압 모두가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호전과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죠. 또 생검의 수술 보고, 또 과거의 병력은 또 이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해서 했고, 이 식사법에서 약의 투여는 그 알루미늄으로 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햇볕 또 TV에 노출되는 거 극소화하고, 햇볕 쬐고, 노출되는 시간, 햇볕을도 식사용과 녹즙용의 채소, 과일은 유기농법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은 반응 발작도 이런 거 제독을 이해하고 있는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이렇게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반응과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환자를 충분히 도와주고 있나? 식사에 여러 가지 변형을 줘서 맛을 내야 하고, 녹즙을 짜는 천은 어떻게 삶아주는가? 환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삶아주는가, 이런 것이구나. 실패한 처방은 결코 특수하지 않다. 막스거스의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암이 걸려서 녹즙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였고,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아시돌 펩신 형태로 만들어서 하루에 2알씩 식사 전에 3번씩 먹이고, 중독된 기관들이 트립신, 리파제, 디아스타제 등을 분비 못하거나 분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환자들은 췌장 소화 효소가 필요했다. 췌장의 이 모든 효소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들이다. 어떤 환자에게는 췌장 엑소를 하루에 3번에서 5번까지 3알씩 주었는데, 상태가 호전되면 양을 줄였다. 이들 효소는 종양이나 또 암이 하는 소위 비장관성의 소화에도 필요한 물질이다. 치료 후반부에 이런 소화가 필요하니까 이런 소화 효소가 필요했군요. 녹즙은 활성의 발휘를 하는 생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산화효소 바로 중성화 시켜버린다. 신선한 물질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인체는 활성화된 산소 효소를 평행되게 공급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신선하게 짠 녹즙을 먹여야 한다. 시장에서 파는 채소와 과일 중에는 식사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특히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파는 것들이다. 색소로 붉게 물들인 채소나 또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한 것은 좋지 않다. 녹즙을 짜는데 또 준비물로
또 간즙을 짜기 위해서는 분리된 분쇄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등등. 채소를 조리할 때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굉장한 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24가지 규칙에 대해서 77년도에 노먼 프리츠가 작성한 것인데, 분쇄기와 압착기가 따로 있는 녹조기를 사용하는가? 분쇄기와 압착기가 또 간즙으로 이용하는 송아지 간은 신선한가? 또 요리와 관장에 사용하는 물은 불호름 물질 또 뭐 염소 이런 거 다른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는가? 또 소금, 담배, 술, 홍차 등은 완전히 끊었는가? 홍차도, 술도, 녹차 이런 종류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가? 아스피린을 제외한 약을 먹지 않는가? 또 플루오르가 들어있는 치약이나 플루오르는 이제 불소를 말하네요. 물질, 오염, 중탄소, 소금 등은 끊었는가? 또 스프레이, 공기청정기, 살충제, 페인트, 연무 혹은 이들과 비슷한 것들이 가정에서 없애버렸는가? 스프레이 종류. 또 방치용 화장품이나 염색제, 또 퍼머넌트 기구, 립스틱은 없는가? 금지된 단백질, 지방질, 또 기름 그 외에 금지된 식품 식단에 오르지는 않는가? 다양하군요. 분리시켜 뺄 수 있는 효소, 분리되지 않은 효소, 이렇게 효소는 간에서 재활성화되면서 간세포로 보내진다. 암세포 치료 목적, 즉 효소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세포의 내용물이 회복되어야 한다. 암세포에서 일어날 수는 없지만 다른 세포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만성 종양의 조직과 체액에서 많은 이런 물질들이 전기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런 전기의 체액에 이런 전제에서 정상적인 조직이나 비정상적인 조직, 그리고 조직에 있는 전기의 양극에는 미네랄 접합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미네랄 집합체, 갑상선의 높은 음전하의 중심이 일성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세포 외 그룹의 축적에 기인하고 있다. 세포의 물질 음성, 또 내물질, 또 양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류 속에 있는 물질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런 전자, 전이에 따른 독성물질 빼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회복기에 있는 암 환자의 어려움은 암의 증후가 나타나기 전으로 환자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암의 초기나 중기의 증상을 보였던 환자들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상태가 더 악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회복 가능하고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환자의 몸 상태가 회복되면은 또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치료의 문제는 집에는 치료기구가 없다. 또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등등. 일반 약국에서는 적절한 약을 구하기 어렵다. 회사의 재검사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는 치료와 수술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 치료기간이 길다. 또 치료에 적절한 응하려면 필요한 일을 장기간 할 수가 없다. 보통의 가정에 식품비가 더 사용된다. 환자의 또 생활을 파괴를 막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를 또 가입시켜서 병원이나 치료소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암 환자의 정신적인 부담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친구들과 다른 의사들로부터 듣는 또 반대 의견도 있고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와 또 미래의 생활 방법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치료 중에 암 환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암 환자들은 대개 4에서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만든 치료계획 과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또 관장을 하고 녹즙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암은 다른 질병과는 다르다. 암 치료는 1년, 2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은 증후나 특수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병원에 있을 때처럼
자신을 돕는 의사들이나 기구가 없어서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병원에서 금지하는 식품들을 어느 정도 섭취해도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 치료의 방법은 간즙과 간주사, 루바일 담즙 생산, 체액소 정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간을 제독시키는 것이다. 병든 간을 그다음에 간주사는 인체 비타민 또 이렇게 간을 재생하는 도움을 주는 효소와 미네랄을 공급해주고, 부신피질과 성호르몬과 또 천연의 다른 물질을 공급해주고, 강력한 제독을 자주시킴으로써 루바일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루바일은 담즙이 생산하는 이런 효소들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또 피마자 기름을 관장을 할 때만 사용하고, 간이 얼었던 간 딱딱하게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전 담당 기관이 크게 손상이나 유착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그것은 유착되어 있을 때는 부드러운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피하트 립신 제장에서 만든 이런 것들 들 도와준다는 거네요. 기관의 효소 분포. 의학자들이나 관련된 저술가들은 바우어의 저서 암 문제에서 거론한 수수께끼 같은 암을 효소화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확신이 든다는 말을 이용하거나, 또 라빈 박사가 1957년에 상원 청문회에서 보고한 것 같이 생화학으로 암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한다. 세포에 있는 여러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기능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또 각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가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와 교환해서 병리학적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그 변화에 앞서서 말한 병리에 적응하고 있는 효소 신진대사들을 자동적으로 변형시킨다. 실질적으로 유기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반응은 효소의 활동에 의한다. 효소는 대단히 특별한 행동을 한다. 효소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세포 안에 있는 분자들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인체를 통해서 필요한 활성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세포 안에서 당분인 글리코겐은 효소 반응에 의해서 일산화탄소와 수분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암에 대한 여러 실험에서 요오드가 또 암세포를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을 적으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양의 요오드가 성장을 중단시켜주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양을 투여해야 한다. 요오드 초기에 이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네요. 델콘데 마리아스 독서는 최근 논문에서 결정적으로 요오드가 뇌하수체를 통해서 갑상선 또 자극 호르몬이 생산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그러므로 갑상선에서 요오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억제 작용에 주로 뇌하수체의 억제 때문임이 명백하다. 방사선 요오드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연구를 한 분들이 요오드가 갑상선 세포에서 직접 작용하여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골이 나트륨, 염소, 수분 등을 배설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이론이지만, 오래된 이론이지만 연골이 임상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암 치료에는 연골이 칼륨 미네랄을 채우기 위한 길을 닦는 한편, 다른 조직에서 또 나트륨, 염소, 수분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한다. 부종을 흡수하면 또 이렇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의 작용이 있네요. 부종을 흡수하면 순환에 대량의 찌꺼기와 독이 들어간다. 부종이 흡수되지 않도록 배출시켜야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발적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환자가 메스꺼움과 위 팽창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제독과 배설은 동시에 빠르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육간에, 그리고 간에는 대개 포타슘 함량이 소디움 함량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포타슘이 줄어들지 않으면 소디움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마그네슘, 칼슘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관계가 있는데 마그네슘이 늘어나면 칼슘이 줄어들고 칼륨이 늘어나면 마그네슘도 늘어나면 칼슘이 줄어들고 칼슘이 늘어나면 마그네슘도 줄어든다. 질량 정도에 따라서 3, 4주 동안의 모든 녹즙에 차숟가락으로 4숟가락 정도 또 간접에는 넣지 않는다. 그런 뒤에는 포도슘 양을 반으로 줄인다. 어떤 환자들에게는 처음의 처방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사법 때문에 그런 처방을 다시 하게 된다. 처음에는 칼륨 복용을 처방받지 않았으나 6년 만에 임상 실험을 거쳐서 적당한 칼륨제를 대량으로 복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에는 임상적으로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 보였다. 실험에 가면 칼륨은 또 변동을 하여서 임상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제각각이다. 모라베크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표에서 암 조직의 칼륨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암 초기에는 칼륨이 줄어들고 그 뒤에는 일정하지 않으며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라스니츠키가 암에서는 이온화된 K가 줄어든다. 암에서는 이온화된 K가 줄어든다. 이온화된 K가 없으면 칼슘 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K가 있어야 운반이 되니까. 로스 박사와 벨턴 비로우스 박사는 만성 질병 환자들에게서 포타시움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 물질은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방사선 원소와 또 인체에 포타시움을 희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체의 총 포타시움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결론이 들어있다. 이러한 검증에 의해서 환자들은 포타시움이 부족하다는 것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여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임상에 따르면 인체에서 부족한 포타시움을 투여하여 정상이나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건강한 인체에서도 포타시움을 투여하여 정리한 상태로 만들기 어렵다. 중병이 걸리면은 몇 개월 혹은 때에 따라서는 1, 2년 동안 포타시움을 투여해서 또 중요한 기관들이 정상적인 포타시움 함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분리 시험을 해보지 않고 혈액의 또 포타시움 함량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한다. 얼마나 조이 될지. 바넬과 스리벤에는 최근 논문에서 혈장과 포타시움 함량이 인체 포타시움의 피로치를 나타내는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암 환자와 만성 질병 환자들에게서 얻는 경험에 따르면 그 견해는 치료 초기에는 포타시움의 변동이 같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으며 생리 중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 그런 일이 더욱 잦다. 감기가 들어들 시적으로 포타시움이 일탈한다. 혈액의 포타시움 수치를 잃는다는 것은 잘못된 지침이다. 치료 초기에 포타시움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결코 인체 포타시움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인체가 대량의 포타시움을 상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회복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포타시움 수치가 정상치보다도 낮다면 인체가 혈장으로부터 대량의 포타시움을 재흡수해서 정상치보다도 낮게 가도록 평형에 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고 있을 것이다. 혈액의 포타시움 수준과 또 관찰과 함께 이렇게 기관의 포타시움 함량 회복이 어려우며 시간을 오래 끄는 것임을 알게 된다. 혈액의 포타시움 수준과 관찰 받아들이면 뭐 이리 또 회복이 어렵다. 나이아신은 비타민 B2 하나인데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잖아.
치료 초기부터 충분히 투여해야 한다. 나이 자신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너무 빨리 줄여도 안 된다. 나이 자신은 간세포에 충분한 당원을 가져준다. 그리고 나이 자신은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도와서 소동맥과 모세혈관을 열게 한다. 그러므로 피가 나면은 나이 자신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나이 자신은 세포에서 전이를 높여준다. 나이 자신은 특수한 펠라그라 질병 현상을 고쳐주고 설염, 군의염, 또 요도염, 직장염, 피부 홍반, 또 정신장애, 포르피린 이런 것을 치료해준다 라는 거네요. 어떤 환자들은 커피 간장을 하루에 10에서 12번 하기도 한다. 이렇게 커피 간장을 그래서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환자들은 신진 대사력이 마이너스 25도보다 낮아서 그래서 하루에 연골 5g 실험실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렇게 투약에서 환자의 인체 내에 요오도 포타슘을 넣어야 한다. 요오도 포타슘. 요오도는 양성 미네랄에 속하는데 음극이나 또 음조적으로 이동하고 포타슘은 또 음성 그룹의 선두인데 양극이나 양성 조직으로 이동한다. 세포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미네랄은 활성화되고 이온화되며 일부는 영구적인 유동을 한다. 요오도는 두 가지 형태로 주어져야 하는데 유기질인 연골과 무기질제의 루골액이다. 연골은 비교적 많이 투여하는데 처음에 3에서 4주 동안 하루에 1g씩 이렇게 연골을 투여도 하고 루골액은 요오도가 5% 이런 중요한 것이 포타슘, 요오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간이 미세하게 손상을 입는 동안에는 간의 천자 실험을 읽고 또 암에 걸린 질을 건강하지가 또 외과적으로 연결해서 정상적인 그래서 신진대사로 동료의 암성장이 처리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실험하고 그것은 25년 동안 이상 암 환자들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에 이렇게 첫째로 암은 부분적인 질병이 아니라 전체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두 번째 암 치료법은 인체의 독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배설. 세 번째 간이 심하게 파괴되어 진화하는 간을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개선을 해주는 또 이런 길을 열어야 되고 알레르기 반응 회복 여부를 알기 위해서 피부에 이렇게 칸타리린 고약을 또 바르기도 하고 등등 환자들을 치료 중에 토하기도 하고 내전 격렬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또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녹즙을 마시기 어렵고 또 커피 간장을 견디기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반응 시기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다. 호전 반응. 이런 반응들을 치료를 시작한 후에 3에서 6일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중환자의 경우에 8에서 10일 사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반응을 10일, 14일 간격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여자와 환자의 경우에서 또 월경과는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자 환자들은 치료 과정 중에서 없어졌던 월경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치료를 시작한 지 3, 4개월 만에 아랫배 양쪽에 격심한 경련과 통증을 동반하면서 대사를 한다. 반응 시기에 환자들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담즙을 또 토해낸다. 담근에서 흘러나오는 이 담즙이 십이지장이나 소장의 상부에 경련을 일으키고 또 위로 흘러가서 메스꺼움을 일으킨다. 이럴 때는 황설탕과 레몬을 넣은 박하차를 환자에게 마시기도 한다. 환자들은 이 차를 하루에 한 커트나 두 커트를 마셔야 하며 어떤 환자는 하루에 4커트를 마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 쌓인 담즙이 씻겨 나오고 경련이 멈춘다. 녹즙은 묽은 오트밀과 섞어야 한다. 환자들은 조리한 음식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나 잘게 썬 사과나 지득인 바나나, 사과 소스 같은 것은 받아들인다. 이때 일어나는 발작은 대체로 1에서 3일간 지속이 된다. 질병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진찰할 때 큰 종양 덩어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샘이나 임파선 또는 이런 데 숨어 있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관찰에 의하면 이들이 비성숙한 이 세포들이 쉽게 암세포가 되지 않는데 거기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그것은 세포의 병적 상태가 크면 클수록 빨리 변한다는 것이고, 미성숙된 이 세포들은 아직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때문에 빨리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양성 종양 또 반응 유착 등이 빨리 성숙하여 충분히 암세포로 발달되지 않는 그 이유이다. 파괴된 부위의 회복은 만성궤양이나 폐결핵의 강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새로 나온 조직은 마침내 돋고 한동안 반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흡수된다. 포옹버그먼은 암 환자는 치유염증을 일으킬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치유염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진대사 반응을 할 수가 없으며 또 뭐 이렇게 불특정 부위에 암 신진대사가 자리 잡기 때문에 암은 치료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일정한 제독을 제대로 하면은 활동적인 충혈과 야간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이런 통증도 일어나면서 어느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의 조직에 포타시움과 요오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디움 용화물질 이런 수분 이런 것들을 배출할 때 또 부종이 발생하는 것들 또 소디움과 요오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치료법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다음의 사항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첫째, 몸 전체에 대한 제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 소화관 내에 신진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암덩어리가 어떻든 암세포가 정화된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배설되도록 되어져야 되고, 암으로 파괴된 부위를 회복시키고 중요한 기관들 특히 간거 이런 것을 회복시키도록 하고, 만일 간과 소화관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은 식사요법으로 철저히 실천해서 가능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기에는 몸 전체에 대한 제독이 가장 중요하다. 암을 치료하려면 커피 관장을 자주 해야 하는데 밤낮으로 4에서 6시간마다 해야 한다. 40, 60만 커피를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간장을 커피 간장으로 피마자 기름 넣법 등등도 있네요. 결정암 환자에게는 마시기 위하여 마련한 푸른 잎사귀를 이렇게 해서 데워서 이용하고 이것을 가능한 아주 천천히 결장에 투여하도록 한다. 녹즙 그래서 포타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녹즙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왔네요.